백신의 불형평성, 백신 국수주의가 만연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못 사는 나라들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접종률이 낮고 사망자를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 백신이 이게 전략무기화가 되고 하면서 각 나라마다 사재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G20나 글로벌 연대를 어떻게 가시화할지, 봉쇄 조치에 대한 반성과 대안, 동아시아에서는 봉쇄를 안 하고 확진자를 추적하고 접촉자를 추적해서 환자가 발견되면 격리하는 방법으로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시아적인 모델을 하나의 대안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안동일 교수입니다. 팬데믹은 중세 유럽 때 유럽 전 인구의 한 반 이상을 이렇게 휩쓸어 갔던 14세기의 패스트, 여러분이 잘 아시고요. 지난 100년 동안 1918년, 19년에 스페인 독감 때 한 5천만 명의 사망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코비드는 현재 한 6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보고는 되어 있는데, 추정 사망자는 1,400만 명 내지 한 1,700~800만 명이 사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백만 명 이상, 최소 수백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시대가 2021년 1월 달부터 백신 시대가 이때 열리는데, 백신 시대가 열리면서 전반적으로 치사율은 줄어듭니다. 한국이 이번에 코로나 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국가로부터 콜을 받고 참 부러워했던 이유 가운데는 봉쇄라는 극단적 조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3개월, 4개월 계속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하면서 롱 코비드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롱 코비드에 대한 이제 리서치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백신의 목적 가운데 처음에 롱 코비드는 있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제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점점 추가되는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번 이제 코비드 팬데믹인데 400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를 너무 높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커팅을 했는데 쭉 올라가고서는 이 세 가지 질환하고 비교했을 때 뭐 1배, 2배, 3배를 안 넘는 다른 질환하고는 차이가 뭐 엄청나죠. 12경 달러 이렇게 이제 손실이 있고, 그 중에 한 6경 불 정도는 사망으로 인해서 직접 피해오고, 또 6경 불 정도 또 다른 그 6 트릴리언 달러는 이제 GDP 손상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봉쇄하고 생기는 그런 경제적 피해로 인한 거고 해서 한 반반 됩니다. 보통 코비드 이전에는 세계보건국의 WHO나 미국의 질병관리청이라고 하시는 CDC에서 글로벌한 가이드라인을 내면은 그거에 근거해서 각 나라가 이제 그 나라의 적절한 정책들, 조치들을 취했었습니다. 이번 코비드의 한 특징은 우한에서부터 봉쇄가 시작됐고, 이 코비드가 아주 처음 나타난 질병이다 보니까 글로벌한 가이드라인이 나타나기 전에 각 나라마다 우한에서 했던 그 봉쇄를 쫓아하면서 봉쇄의 세계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다른 질환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천천히 서서히 발생했기 때문에 WHO나 CDC, 미국 CDC가 많은 역할을 했고, 그래도 혼란이 적었는데 이번에는 WHO가 그런 역할을 좀 적게 하면서 많은 혼란이 생겼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팬데믹은 이게 앞으로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팬데믹은 언제 오느냐의 문제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봉쇄는 효과적이었는가? 두 번째는 다음번 팬데믹이 온다면 또다시 이 봉쇄를 해야 할 것인가. 비교적 봉쇄를 성공적이었다고 이제 주장하는 국가들의 특징이 사회 안전망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못해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봉쇄 기간 동안 길거리에 나면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으로 이동하는 걸 다 막고 이래갖고서는 이 그 빈민 그 도시의 빈민들이 그들이 있었는데 한 방에 5명, 6명 몰려서 살고 하면서 또 감염이 많이 퍼지고 그래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가 한 5, 6주 정도 한 2달 정도 지나면서 이 웨이브가 다 지나가고 해서 그 많던 환자들이 다 이렇게 없어졌던 그 첫 번째 웨이브하고는 전혀 달리 인도는 3월 24일부터 계속 환자가 늡니다. 그리고 3주가 아니고 3개월이나도 계속 늘면서 9월 달에 피크를 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TTI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테스팅, 트레이싱,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에서 접촉자 추적 및 격리로 제가 이제 우리말로 썼는데, 그래서 한국의 TTI가 얼마나 촘촘하게 정밀하게 또 효과적으로 됐는지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한국은 메르스에 커다란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때 이제 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메디컬 이머전시 상황이 되면은 국가가 판단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GPS 추적을 해서 환자의 혹은 접촉자의 그 경로를 파악을 하고 크레딧 카드를 이 사용한 걸 다 이렇게 기록을 얻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CCTV를 돌려서 그 당시 뭐 마스크를 썼는지 환자의 동선이 어떤지를 다 봐갖고 그 건물을 통째로 이 봉쇄하고 이 셧다운 할 것인지 건물의 일부만을 셧다운 할 것인지를 다 정하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이제 환자의 그 의료 정보들을 모으고 질병청이나 보건소에 있는 그 의사나 그 인베스티게이터가 버튼을 누르면 15분 만에 이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네. 백신이라는 게임 체인저가 2020년 12월에 등장을 하고 그래서 집단 면역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 꿈과 희망 속에서 이렇게 흥분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있기 전까지는 백신의 효과가 좋아서 이제 집단 면역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델타 변이, 그다음에 오미크론 변이 2가지가 가장 유명한데요. 델타 변이나 오미크론 변이는 더 빨리 병이 퍼져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에 의해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돌파하는, 그래서 돌파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면역이 작동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스터샷을 맞고, 오미크론 때문에 부스터샷 2번째를 맞고, 지금 이제 부스터샷 3번째에 해당되는 또 동계 백신을 맞고 하는데, 그래서 백신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게 어떤 변이의 역할이겠습니다.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서 맞고, 특별히 6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 좀 맞으셔야 될 테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롱 코비드 예방을 위해서 해서 이제 코비드 오미크론 시대가 되면서 백신의 목적도 좀 변했습니다. 전 세계가 백신 하나도 맞지 않았을 때는 이만큼 사망이 생긴다고 추정되는 모델링입니다. 백신에 의해서 사망 예방 효과는 부자 나라들하고 중소득 국가에서 많이 받고 저소득국가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이번 그 팬데믹의 그 레슨은 글로벌 연대가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백신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기들의 전략 무기화가 되고 그래서 국가의 안보 아젠다로 승격을 합니다. Nobody is safe until everybody is safe. 그래서 결국은 백신을 못 맞아서 계속 새로 환자가 생기면은 그 환자들이 생길 때마다 변이가 생기고 연대가 중요한데 그렇게 안 했더니 유럽도 다 많은 사망자 생기고 북미도 생기고 남미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이제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WHO가 초기에 또 CDC도 그렇고 그렇게 정확하게 가이드를 못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상실한 측면이 있고요. 현재의 IHR 국제보건기구는 안 되니까 이걸 강화해서 글로벌 팬데믹 조약을 만들자 마치 IAEA가 핵무기 조약 같은 거에서 뭐 의심되면은 강제사찰하고 이러듯이 그런 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세 번째 옵션인 새로운 국제기구를 감염병만 이렇게 전담하는 국제기구를 만들자 해서 3가지 옵션을 갖고 의논했었는데 지금 이제 2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과 퇴치는 처음에 이제 애큐트하게 급성 확산 시대가 있고요. 팬데믹 시기가 있고 2번째는 이제 환자들이 감소하는 감소기가 있고 3번째가 이제 엔데믹 혹은 풍토병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엔데믹이 지나면서 이제 엘리미네이션하고도 하는데 이제 근절시키는 그래서 홍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근절이 됐고요. 근데 제일 마지막은 박멸이라고 해갖고 이제 이 지구상에 그 바이러스나 균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건데 천연두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5스테이지가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로 이행하가는, 그래서 감소기에서부터 이제 엔데믹 혹은 풍토병화되는 그런 초기 단계로 보여집니다. 이분이 쓴 그 컨트롤, 엔데믹의 정의는 바이러스 감염은 계속되지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못 일으키는 수준으로 유지된다 해서 이제 이렇게 썼고요. 이 사르스가 없어졌듯이, 그리고 홍역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메르스가 한국에서 퇴치됐듯이 이렇게 일정 기간 있다가 사라져 주는 게 이게 제일 좋은데, 이제 그건 안 되고 경험적으로 이제 수십 년 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풍토병화로 가기 위해서 바꿀 겁니다. 백신 시대가 되면서 백신을 맞으면서 계속 치료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아까 이제 델타 변이가 생겨서 부스터샷을 맞기 시작합니다. 부스터샷을 맞아서 또 떨어집니다. 그랬다 이번에는 고맙게도 오미크론이 변이가 델타가 오미크론한테 밀리면서 오미크론이 자리를 잡았는데, 오미크론 스스로가 델타보다 한 5분의 1 정도로 치사율이 떨어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7종류가 있습니다. 7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2가지는, 그러니까 이 사르스는 사라졌거나 메르스는 간헐적으로 낙타에 있다가 나타나고 근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람한테 못 퍼지고 하면서 큰 문제가 안 되면서 지금 겨우겨우 사람과 낙타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 4가지 바이러스는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이제 인간 사회로 들어와서 풍토병으로 자리 잡고 잘 지내고 있고요. 이 코비드19는 어디로 갈 것이냐는데, 제일 많이 이제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게 이게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팬데믹은 과연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팬데믹은 이제 반드시 오는지 언제 오느냐, 그렇게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팬데믹이 좀 덜 고통스럽고 또 덜 파괴적이기 위해서는 봉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다음 팬데믹 때도 계속 무작정 따라 할 것이 아니고, 봉쇄보다는 좀 다른 대안들, 그래서 한국이나 동아시아 국가에서 했던 TTI 모델, 그러니까는 접촉자를 추적하고 찾아서 격리하고 하는 그런 다른 모델들을 좀 더 쓰고, 또 백신을 다음번 팬데믹에는 좀 더 빨리 만들고 대량 생산해서 백신이 좀 더 형평성 있게 이 개발도상국에도 잘 나눠지도록 그런 것들을 좀 더 제도화하고 고민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증가하는 인구에 필요한 식량, 특별히 프로테인을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단백질의 이 소스가 되는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그 비프를 굉장히 다량 생산을 짧은 기간에 하기 위해서 동물을 학대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동물들이 생물학적 다양성을 상실하게 되면은 이 면역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항생제에 대한 이 내성도 생기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조류 독감에서 이런 병이 생겼을 때 더 이제 확 퍼지고 하면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한 원인이 됩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또 인간의 탐욕을 또 이런 것 정복욕을 바꾸기 전에는 이 신종감염병은 사라지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고, 그래서 언제 오느냐의 문제지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금 진행 중인 팬데믹 조약에다가 백신 불균형을 다루고,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건 이건 뭐 정치적 슬로건이나 어떤 공중보건학적 메시지를 떠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엔데믹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정에 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이 자유를 향한 나침판의 역할을 이 슬로건 이상으로 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라드 자카리아의 팬데믹 다음 세상을 위한 10가지 레슨, 거기에 이제 디지털화하고 그런 효율성 대신 레질런스, 회복 탄력성을 강조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또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어떻게 될지 부분들이 나는데 굉장히 프랙티컬한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는 폭격기의 다리 뜨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로되고 좋았는데, 이 책은 다큐인데 소설보다도 더 재밌게 쓴 다큐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같은 경우면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다 대치가 되고 해외여행을 통해서 좀 위로도 삼고 또 스트레스 풀고 있는 그런 거에 다 막히고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어떤 변화를, 왜냐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좀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도 이제 엔데믹으로 이행해 가지만 이게 뭐 3, 4년 내에 이제 게임이 끝나는 그런 게 아니거든.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에서 또 변이가 생기면 다시 또 업앤다운을 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문사회학적으로 좀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한국은 봉쇄도 안 했고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적은, 인구 대비 가장 적은 사망자를 냈던 가장 그 안전지대 속에서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저희가 좀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그렇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많은 나라가 있으니까는 오히려 이럴수록 어려운 나라들 도우면서 연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오히려 힘을 키우고 또 내공을 쌓는 그런 과정도 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우리 젊은 분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